세 번째는 프라이드예요. 넘기지 마세요. 세 번째는 프라이드다. 프라이드. 자, 프라이드. 우리나라 말로 자긍심이죠? 네, 자긍심, 자부심. 자, 그러면 자기소개서에는 어떤 자부심이나 자긍심이 있어야 되는데, 자, 뭐에 대한 자부심이나 자긍심이 있어야 될까? 학과에 대한. 오, 똑똑하네, 너. 넌 지금 강의의 흐름을 정확하게 잡고 있구나. 대부분 이렇게 질문하면요. 대부분 제가 그 서울대에서 그 작년에 그 친구들 놓고 강의할 때도 되게 놀랐어요. 자, 뭐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되니? 그랬더니 자기 자신이요. 아, 선생님, 어차피 자기 PR 해야 되잖아요. 자기소개서로. 자기 PR 해야 되니까 쫙 제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쫙쫙쫙 써야죠. 그게 자기소개서잖아요. 물론 틀린 얘기, 전적으로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심하게 이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자아도취적인. 저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뻑 자기소개서 얘기하거든요. 자, 그렇게 쓰면은 전혀 호소력이 없습니다. 대학교 교수님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 교수님들이 교수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서 그 자리에 간지 알아요? 이 머리를 쓰거나 지적인 걸로 따지면요,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 0.1%에 들어가는 분들이에요. 대한민국 대학의 교수님들은. 그분들은요, 그 위치에 가기 위해서 적어도 15년, 20년을 그 분야를 공부를 한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한테 여러분들이 나 이 정도 사람인데요. 절 안 뽑아주시면 후회하실 거예요. 제가 20년 후에 빌 게이츠가 될 거, 뭐 아니면 스티븐 잡스가 될 거 모르시죠? 제 미래를 보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은 그렇게 안 됩니다. 스티븐 잡스 안 돼요. 대부분 자기 집에서 이렇게 막 혼자서 이렇게 외톨이로 있거나 그런 사람이 많지. 안 됩니다. 자기소개서가 그렇게 쓰여지면 안 돼. 그래서 자, 보세요. 자, 뭐에 대한, for what은 뭐에 대한이죠. 뭐에 대한 자긍심이 있어야 되느냐. 넘겨보세요. 자, 아까 얘기했던 거. Pride for myself. 나 자신에 대한 자긍심으로 너무 넘쳐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객관적이지 않아요.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긍심을 너무 드러내면요. 어떻게 그걸 평가할 거죠, 여러분? 상대방한테 어떻게 납득시킬 거예요? 웬만하면 납득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나 대단하다라고 나 한번 설득시켜 보세요. 저를. 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세상을 바꿀 사람이에요. 설득시켜 보세요. 99.9% 저는 설득이 안 됩니다. 왜죠? 왜죠? 니들이 나한테 보여준 게 없잖아. 저 17살이지만요. 17살이지만 이 회사 일으켜서 회장이에요. 그러면 인정하지. 저 18살이지만 제가 아프리카 학교 한 2개 세웠거든요. 인정합니다. 없잖아요. 뭐로 인정받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에 대한 자긍심이 있어야 되느냐? 잘 보세요. 자, 내가 Pride for Department in University. 자,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 내가 가고자 하는 학과에 대한 자긍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자, 저는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서울대보다 연대가 더 좋은 학교라고 생각해요. 네, 아무도 뭐 그렇게 인정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저희 대학, 저희 과가 최고의 대학, 최고의 과예요. 하버드 대학보다 더 좋은 과예요. 왜죠? 제가 그 대학 출신이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뭐 다른 대학에 대해서 어떤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저 나름대로 자긍심이 있어요. 고대 다니는 친구들도 고대에 대한 자긍심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가 참 특이한 게요. 여러분들 대학에서 만나게 될 뭐 교수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본교 출신들이 은근히 많아요, 여러분. 특히 이제 뭐 좋은 대학 아니면 본교 출신이 아니더라도 내가 이 대학의 교수다 그러면 적어도 그 교수님은 그 대학 그 과가 지구상에서는 최고의 과다, 대학이다. 이런 자긍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런 자긍심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에요. 그걸 부인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모여있는 곳이 대학이라니까요. 그리고 나도
그 대학의 일원이 되고 싶어서 여러분들 서류를 쓰고 면접을 쓰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가려고 하는 대학이나 내가 가려고 하는 과에 대해서 몰라. 전혀 몰라. 서류를 봤더니 얘는 도대체 우리 학교에 대해서 어떤 뭘 다 알고 있는 애인가? 얘가 왜 우리 학교에 오려고 할까? 몰라. 그럼 한 가지 든 생각 딱 하나죠. 여기 못 가니까 우리 학교 오려고 하는구나. 거기 못 가니까 우리 학교 오려고 하는구나. 야, 그러면은 여러분들 서류를 심사하거나 면접을 심사하는 분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겁니다.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니까.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물어봤죠. 어느 대학 가고 싶니? 숭실대 가고 싶어요. 건대 가고 싶어요. 숭실대가 어떤 학교인지 알아? 아니? 집 근처에 있어서요. 숭실대가 어떤 학교인지 알아요? 적어도 숭실대가 어떤 관악 이념으로 만들어졌는지라는 것 정도는 아나? 조사 안 해봤죠?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얘기를 해드릴게요. 한 학생 얘기입니다. 이 학생이 경영학과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뭐 수도권에 있던 아니던 좋은 대학이나 아니던 요즘에 문과는 다 경영학과잖아요. 경영학과는 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적으로 절대 쉽지 않아요. 근데 경영학과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결정이나 계획 이런 얘기는 좀 빼고요. 이 학과에 대해서만 제가 예를 들게요. 다 이게 해당되는 겁니다. 총체적으로 다 합격한 애들은 다 이 절차를 다 거쳐오는 게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만 예를 들게요. 근데 이제 이 학생이 모 대학 경영학과를 찍어 왔습니다. 딱 해서.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너 왜 이 대학을 가고 싶니? 처음에는 뭐 모르죠. 뭐 학교에서 가라 그랬겠지. 본인도 잘 모르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야, 적어도 네가 수시로 이 대학을 가려고 하면 적어도 이 대학이나 이 대학이나 이 과가 어떤 강점이나 장점이 있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니? 조사해봐라. 그래서 막 조사해 왔어요. 조사해 왔는데 이 학교가 이 건학 이념이 이 기독교인 거야. 그리고 이 학교가 처음에 이제 이 학교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게 사회사업 이쪽인 겁니다. 학교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게.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제가 이제 이 친구를 도왔던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아까 비슷한데 너 왜 경영학과 가고 싶어 하니? 좋은 데 취직하려고? 돈 많이 벌려고? 아니요. 왜? 저 사회적 기업가가 되고 싶은데요. 사회적 기업가가 되고 싶어. 사회적 기업가? 그래? 전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요. 사람들을 좀 돕고 싶어요. 이윤만 추구하는 그런 기업가가 아니라 같이 잘 살아가는 그런 사회적 기업가가 되고 싶어요. 그럼 너는 그 대학 그 과를 무조건 써라 그랬어. 왜냐면 맞잖아요. 생각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막 조사를 하면서 한 몇 주 동안 계속 조사하면서 그 대학 경영학과에 꼭 가고 싶다는 생각이 막 생긴 거야.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너무 맞으니까. 그래서 자기소개서도 그렇게 쓰고 면접도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입학생 대표로 선서했습니다. 이 학생이. 그 해. 입학생 대표로 선서했다는 의미가 뭔지 아시죠? 과 대표 아니고요. 입학식 하는데 입학식 대표로 이거 좀 치우세요. 입학식 대표로 선서를 한 거예요. 그 학생이. 합격은 당연한 거고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졸업을 하고 나한테 왔어요. 선생님, 그래. 축하한다. 이거지. 여름방학 때 왔어요. 제가 학교를 다녀보니까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공부 너무 잘하던데요. 네 성적으로는 거기 못 가. 네 성적으로 거기 못 간다. 근데 이 친구가 면접을 할 때, 학교에도 그렇게 썼고 면접을 할 때도 그 대학이나 그 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보통 그런 물어보잖아요. 너 왜 우리 학교에 오고 싶니? 왜 우리 과에 지원했니? 이게 가장 일반적이죠. 가장 일반적인 거잖아요. 어떤 면접에서든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죠? 막 준비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다 꽝이에요, 여러분. 너 도대체 우리 대학이나 우리 과에 대해서 알고 왔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리 스펙이 좋고 성적이 좋고 막 애가 대단해도 우리 대학에서 이렇게 다닐 것 같지 않아. 다니다가
반수해서 다른 대학 갈 것 같아. 안 뽑는다니까, 여러분. 그런 애들 뽑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적어도 내가 가고 싶어 하는 대학, 내가 가고 싶어 하는 과, 아까 얘기할 거 천문학 가고 싶다 그랬지? 천문학. 우리나라 천문학과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데 연대 천문학과잖아요. 예. 왜죠? 거기에 유명한 세계적인 교수님들이 많거든요. 적어도 나는 그런 정도는 알고 거기에 가겠다 생각해요. 제 얘기를 개인적으로 드릴까요? 제가 이제 대학을 갈 시절에는 이런 거 다 없었습니다. 그냥 무조건 성적이에요. 근데 저는 정치외교학과를 가겠다라고 하는 거를 중학교 1학년 때 결정을 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그게 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공부를. 그리고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가겠다고 하는 거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결정을 했습니다. 제 중학교 2학년 일기장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서울대는 정치학과, 외교학과 나눠져 있었거든요. 저희 때는. 고대도 정형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왜? 하필이면 왜?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가 제일 처음 생긴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정치외교학과라는 이름으로 제일 처음 생긴 거예요. 1954년에. 그래서 저는 서울대보다는 연대를 가겠다. 연대 정형과 가겠다. 서울대 못 가서 연대 가신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성적이요. 그때 당시로 서울대 법대를 합격하고도 남는 성적이었어요. 근데 저는 연대 정형과를 갔어요. 왜? 내가 가고 싶었던 대학과니까. 그런 게 반영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알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게 반영이 되잖아요. 지금 그렇게 전형이 반영이 된다니까요. 근데 왜 이용을 안 하시죠?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고 경영학과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한테 다 똑같죠? 하지만 똑같지 않습니다. 그럼 그런 정보는 어디서 얻어요? 각종 각서에서 어떻게든 얻으세요. 어떻게든 얻고 여러분들이 구하려고 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한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 꿈이 생겨요. 꿈이. 그리고 그 꿈이 현실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테크닉이나 스킬 같은 걸 가르쳐주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꿈이나 열정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보고 뽑아주는 제도가 수시라는 제도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자, 다음.